안녕하세요. 2022년 5월 1주차 찐 추천 종목으로 나무가라는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종목 분석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찐 추천으로 소개해드리는 종목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도 바라보기 위해 중장기로 선택해도 안전한 기업을 선별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물론 시세에 따라 짧게 수익을 나눠갈 수도 있겠지만 장기로 전망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나무가 또한 장기적으로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무가의 홈페이지인데 주요 사업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나무가는 두 가지 제품에 대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카메라와 3D 센싱 카메라, 이 두 가지가 주요 제품 라인인데요. 대부분의 매출은 현재 모바일 카메라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납품은 90% 이상 삼성전자로 보면 될 것 같고요. 3D 센싱 쪽으로는 아직 매출이 별로 없는 상황이지만 신기술 개발과 연구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아마 나무가의 숨은 포텐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3D 센싱 카메라 관련 부분이고요. 기술적인 용어가 조금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4차 산업이나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돼서 알아두시면 아주 유익한 정보일 것 같습니다. 최신 나오는 자동차들을 보면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넘어서서 차량 충돌 방지 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능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죠. 이럴 때 꼭 필요한 센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센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레이더와 라이다가 있습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이용해서 주변의 물체에 대한 거리나 속도, 방향,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센서이고요. 라이다는 레이저를 쏘는 겁니다. 빛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정확하고 이 주변 물체에 대한 거리, 속도, 방향뿐만이 아니라 그 사물이 어떤 내용인지 물성, 그 물체의 특성까지 감지할 수 있어서 레이더보다는 라이다가 조금 더 고급 기술입니다. 그래서 비용도 물론 더 비싸겠죠. 근데 이러한 라이다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모터를 이용해서 동작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솔리드 스테이트라 그래서 구동장치가 없이 레이저 빛을 발사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이동하는 차량이나 동작하는 장치에서 모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구동장치 없는 것이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솔리드 스테이트가 훨씬 더 인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솔리드 스테이트 방식의 라이다 제품을 잘 만드는 곳이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바로 시그봇이라는 회사입니다. 시그봇은 3D 센싱 기술을 로봇에 적용하고 관련 제품을 생산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바로 지난 3월에 나무가와 시그봇이 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양사가 체결을 했고 나무가의 주가가 반짝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시그봇의 라이다 제품 중 솔리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모터 없이 동작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CES 2022년 올해 초에 출품을 해서 혁신 기술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홈페이지에도 있네요. CES 테크 홈페이지고요. 2022년 CES 이노베이션 어워드 프로덕트 중 시그라이다 제품이 이렇게 바이 시그봇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레이더와 라이다에 대해서 차이를 잠깐 살펴봤고 국내에서 이 라이다 제품을 생산 개발할 수 있는 시그봇과 MOU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레이더나 라이다와 같은 제품의 센서가 어떻게 거리를 측정하는지 그 기술인데요. 바로 시간차 측정 원리라는 기술로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는 줄여서 TOF라고 부르는 측정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TOF에도 또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인다이렉트 TOF, 다른 하나는 다이렉트 TOF입니다. 지금 현재 나무가에서 삼성에 제공하고 있는 비스포크의 로봇 청소기에도 들어가고 있는 이 3D 센서는 모두 인다이렉트 방식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이렉트 TOF 방식을 고집하는 회사가 있어요. 바로 애플입니다. 앞서 레이더와 라이더의 차이에서 라이더가 훨씬 더 좋은 고급 기술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라이더가 사용하는 TOF에서도 다이렉트 TOF가 훨씬 더 고급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측정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쏘는 거리, 신호의 강도, 그 다음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다이렉트 TOF가 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다이렉트 TOF가 조금 더 비싸겠죠. 여기 다른 홈페이지 하나를 보실 건데요. 바로 EETimes라는 겁니다.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링 타임스라고 하는 미국의 전자제품 관련 저널 매거진인데요. 이게 조금 오래된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2020년 6월 5일이라고 되어 있고 아이패드 프로 11에서 라이다 스캐너를 적용한 거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헤친 기사인데요. 아래 부분을 조금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TOF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다이렉트와 다이렉트 TOF가 있는데 애플에서는 iTOF에서 DTOF로 전환을 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전에 LG 이노텍에서 인다이렉트 iTOF를 제공하고 있다가 다이렉트 TOF로 바꾸고 나서는 지금 현재 소니 제품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다이렉트 TOF로 바꾸고 나서 페이스 아이디나 얼굴을 인식하거나 카메라로 적외선으로 사물을 이렇게 야간에 인식하는 기술들이 훨씬 더 좋아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다이렉트 TOF, DTOF 기술은 매우 어려운 기술이어서 국내에서는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가 이 다이렉트 TOF의 3D 센싱 카메라 모듈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기사가 있는데요. 이미 오래전 기사이기는 하지만 나무가가 다이렉트 TOF 3D 센싱 카메라 모듈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이 DTOF를 만들고 개발할 수 있는 회사는 나무가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4차 산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로 손꼽고 있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용 AR이나 VR 장비, 로봇 또는 자율주행입니다.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라이다와 3D 센싱이고 그 중에서도 DTOF가 중요한 기술로 급부상을 할 텐데요. 바로 나무가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실제 차트와 함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0일 기준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보시면 큰 변화 없이 거의 보합을 가지면서 주가의 등락폭이 크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부분이 있죠. 지금 크게 위천장이 이렇게 3번 12,000원대에서 상방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되고 있다가 올 초에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의 영상 중에서 상승 패턴을 다룬 종목을 보시면 천정을 이렇게 3번 두드리면 지붕도 뚫는다고 했는데 여기 바로 그러한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상승이 한번 나왔고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지난 3월 말 4월 초에 이렇게 큰 상승이 또 한번 있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그봇과 MOE와 함께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고 이 정도의 매물과 함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아무래도 세력이 유입됐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MACD 또한 골든크로스가 지금 임박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 상승 패턴과 관련된 영상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하방 지지선을 이렇게 그어보고 상방 지지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현재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승 파동이라 그래서 이 저항선 내에서 계속 상승을 하는 와중에도 더 큰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나무가가 여기 하방에 있는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승 패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 120일을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큰 거래량과 함께 발생한 이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저희가 상방과 하방의 지지 저항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상방은 대략 13,500원 정도 되겠고요. 하방은 대략 12,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현재 주가가 이 장대 양봉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12,000원 부근인 이 하방 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매집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상방 지지로 되어 있는 이 13,500원 부분에 있는 이 고점 라인 여기를 이렇게 돌파한다 그러면 이후 큰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든크로스는 아직 뜨지 않고 이제 막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MACD 곡선을 볼 수가 있고 이평선은 아직 정배열을 만들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 보수적인 매매 성향이라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2개나 3개 정도가 정배열을 이룬 다음에 매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가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그동안 큰 상승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한 이 거래량은 지난 2년 동안 발생했던 그 어떤 거래량보다도 가장 큰 상승이어서 노란색 박스로 쳐져 있는 이 상방의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종목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제가 목표 가격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 나무가의 PER을 보시면 10.14입니다.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PER 10 정도가 가장 진입하기에 좋은 그러한 숫자고요. 현재 나무가가 좋은 PER을 이어서 2022년 한 해 지켜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기타 다른 의견이나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나무가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5월달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